네, 제가 따로 특별히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동 씨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거 많이 들어오셨네. 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곳에 단 한 번이라도 나와 본다면 저는 적어도 그런 결심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가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가 200명인데 172명이 확보가 되었고 28명이 더 여러분들의 뜻에 동참하면 되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숫자가 가장 국회에서 많습니다. 1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 28명도 120명이 넘는 집단 가운데에서 단 28명도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받들 국회의원이 없는 그런 정당을 이 땅에 더 이상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소환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만약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국민 3분의 2 또는 지역 주민 2가 발의하고 투표하면 국회의원 배지 정도는 우리가 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금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금반지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덩어리 없다고 죽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를 보고 흙수저라고 그들이 무시하고 있지만 흙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흙이 없어지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국회의원들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한 개도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달아준 금 배지니까. 그래서 흙수저라고 기죽지 말고 금들이 와서 어깨에 힘주면 흙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흙이 금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쪽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까불면 흙으로 덮어버리면 돼요. 흙으로 덮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흙으로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아마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여기 보고 있다면 아마 9일날 탄핵 가결이죠. 만약에 탄핵을 부결시키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느긋하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거다. 저는 오늘 될 수 있으면 소리 안 지르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칩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죠? 네. 그죠? 이거 원래 주 5일 정도 근무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을 주 7일 근무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청와대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빨리 청와대에서 석방시켜 드려서 어릴 적 친구 최순실 씨가 있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그것이 대통령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를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청와대에 보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실 생각도 없고 그러면 둘이 못 만나요. 둘이 만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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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최순실을 만나게 하라. 만나게 하라! 만나게 하라! 만나게 하라! 정말 느긋한 분들이에요. 구호가 안 맞아도 아무도 당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오래오래 우리가 즐겁도록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우리가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로 반민특위 때 청산하지 못했던 일제 잔류 세력들이 이승만 정권으로 배를 갈아타고, 그 다음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으로 배를 갈아타고,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으로 배를 갈아타고, 노태우 정권으로 배를 갈아타고, 그 다음 이명박에게 갈아타고, 그 다음 박근혜에게 배를 갈아타고, 이제 또 다른 배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배에 올라타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놓아둘 수 있습니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로 좋은 기회입니다. 싹 다 잡아냅시다. 싹 다 잡아내서 여러분들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사는 세상이 조금 나은 세상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장에 나와 있는 민심은 통제력을 가질 수 없고 그들은 그저 감정만 쏟아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광장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전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에로서 민족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각 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각 개인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모든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자유와 책임에 따르는 의무와 권리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 전문입니다. 그러면 불의에 항거한 것이, 그리고 일제에 항거한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세력을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들이 불의라고 한다면 불의에 항거하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헌법 정신에 맞추어서 국민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즉각 퇴진을 원하면 헌법 제65조에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국회는 탄핵을 해야 하고 헌법 제66조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대한 심리를 해서 가결을 하고 그 가결을 할 때까지 국민은 계속해서 촛불을 들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국회의원은 모조리 제명하는 것이,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분해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앞으로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헌법이 이 땅에서 살아 꿈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 2항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특수계급의 창설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일가에게 특수계급을 형성하도록 해주었다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퇴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다음 주 탄핵이 부결되면 저희 80 노모가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휠체어 타고 나오시겠답니다. 그 5천에서 200만을 빼는 단순한 셈이 아니라 집에 있는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음에는 부결되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단순한 세법을 가진 사람들이 효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탄핵에 반대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잘 들으셨을 겁니다. 팔순 노목해서 지금 나올 준비를 하시고 계신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러시지 않도록 좀 알아서 해주시는 게. 이 자리에서 네. 이 자리에 선 거는 다름이 아니라 네. 저도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 책임지고 있는 담임 교사로서 이제 앞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교육자로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엊그저께 저희 반 학생이 선생님 박근혜 퇴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9살 아이 수준에서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김재동 씨도 이제 하차하게 되신 그 미운 우리 새끼 보니까 아이들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아이들의 수준에서 어떻게 이 시국을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자. 네. 한자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 이런 거 말하면 안 잡혀가죠. 예.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네. 저 잡혀갈 사람들은 다 따로 있는데 겁내실 필요 없고. 다은 씨는 그 학교에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아이들이? 한 반에 29명 있습니다. 네. 29명 학생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네. 선생님 도저히 선생님하고는 수업 못 하겠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수업 받겠다 그랬는데 선생님 수업 교재나 자료를 다른 사람이 다 준 걸 선생님이 그냥 계속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수업 못 받겠고, 그리고 우리한테 써야 될 돈 다 빼돌리셨죠. 그러니까 선생님 물러나세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4월 달에 물러날게. 아이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29명 중에 26명이 물러나라. 선생님 물러나세요. 저는 부끄러워서라도 물러납니다. 진짜. 네. 국정교과서는 자기가 이게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만들기만 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 하고 완전 학생들은 힘든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윗분에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고등학교 오셔서 14시간 동안 그 갇혀서 생활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1960년과 87년 두 번에 걸쳐서 민주화를 이뤄낸 그런 국민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윗분들을 보면 그랬던 국민들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인지 막 뭐 아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